young 글로벌 young 진전문대학교 We are young 영진전문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2차전이 치러진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1대0으로 아쉽게 졌지만 멕시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투지를 불태운 우리 선수들에게 시민들은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와의 경기. 칠곡시장에는 지난주 체코전보다 더 많은 400명의 인파가 몰려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전반전 내내 이어진 숨막히는 박빙의 상황. 멕시코 선수의 결정적인 슛을 막아낸 골키퍼 김승규의 슈퍼세이브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결정적인 골 찬스가 막히자 곳곳에선 아쉬움이 터져나옵니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건 후반 5분. 골키퍼 김승규가 놓친 공을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차넣자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응원전을 찾은 멕시코인과 한국인 국제 커플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공세를 퍼부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끝내 상대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대0 아쉬운 패배. 시민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며 태극전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좋은 찬스가 많았는데 아쉽게 이 행운이 안 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서 뭔가 시원한 경기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유일하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멕시코인 페르난도 씨는 한국의 응원 문화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And I'm so happy that I am here with a lot of Korean people. I love this place so much. It's so authentic. It's something very different. Like we don't have the same in Mexico, like the same dynamics that you have here. 멕시코에 석패했지만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기를 비기면서 조 2위 자리를 지킨 대한민국. 오는 25일 32강 진출 여부를 가를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국이 시정을 이끌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경제와 청년 일자리 관련 부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여기에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한 만큼 경제와 청년 일자리 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정주할 여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꿈꾸며 일하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무엇보다 공석인 경제부시장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에 누가 발탁될지 관심입니다. 경제정책과 현안을 이끌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선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과 엑스코, 디지털혁신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 인사는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서 추 당선인이 현장 소통과 실무형 조직 운영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대구시 조직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무형이다. 그리고 현장형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제가 각계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불통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선 8기 정책은 중요도를 따져 업무가 재편되거나 통폐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 추진을 뒷받침할 정무라인 구축과 캠프 인사들의 등용 규모도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시장 집무실은 업무 효율성과 면적 기준 등을 고려해 상객청사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현장 소통에 방점을 찍은 추경호의 첫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달성군 화은읍 제12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라 추가로 공급되었고 실제 12장이 사용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가 중단되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임 의원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오늘 구미 LIG DNA에서 지역 방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 상황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LIG DNA와 한화시스템 등 지역 대표 방산업체들은 대기업 선호와 지방 기피 현상으로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강화와 산학 인턴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한국 방산 수출 성과에는 중소, 중견업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방산 중소기업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에서 대구 경북 방산업체들과 간담회를 주재한 김병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미 간담회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셨을까요? 실제 구미에서는 현재 유무인 복합 방산 클러스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선정이 되어서 그 진행 사항도 확인하고 무엇을 도와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견과 중소기업 방산업체들은 인력난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고요. 또 복지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부장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네. 또 올 지자체도 같이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최근 인천 등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새롭게 지정이 됐고 구미를 포함해 총 6곳이 됐잖아요. 네. 좀 유무인 복합 클러스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맡게 될 구미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구미는 사실 2년 전에 유무인 복합 방산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무인 복합 클러스터는 유인과 무인이 복합되는 겁니다. 유인 전투기에 무인기 세대가 같이 전투를 한다든가 네. 병사 한 명의 로봇 세대를 거느리고 가서 전투하는 이런 것들이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구미는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구미는 옛날 산업화 시대에 심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AI 대전환 시대도 심장 역할을 하고 방산 유무인 복합 클러스터의 어떤 심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과 함께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선거를 치르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쉬움이 많죠. 대구시장을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대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K 지역은 참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TK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후보가 당선 안 됐다고 해서 공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약을 좀 더 안 됐더라도 네. 대구 TK 발전을 위해서 저부터 좀 노력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선거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비록 시장 선거에는 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뭐 이런 네. 평가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안동은 2% 차이로 시장이 졌죠. 참 아쉽지만은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향이 안동이시고 누구보다도 안동과 TK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안동에서 열 정도로 네네. 지역 애정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민심 변화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제 2년 뒤에는 총선이 있는데 인재 발굴이라든지 민주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TK 지역에 대한 정책, 네. 공약 많은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여당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K의 민심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통합의 정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도 그런 통합의 정치를 같이 해서 우리 TK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축제로 성장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딤프는 7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를 비롯해 역대 최대 라인업으로 뮤지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와 왕자 칼라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대구의 대표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가 7년 만에 다시 딤프의 문을 엽니다. 해외 무대에도 올랐던 투란도트는 헝가리 출신 연출가 로버트 알폴디와 국내 창작진이 협업해 한층 더 현대적이고 강렬한 버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 강렬했던 예전의 투란도트와 모던함이 강조된 오늘의 투란도트의 그 사이의 접목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썼으니까 그 점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로 20살을 맞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역대 최다 규모의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7개 나라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35개 작품, 122번의 무대가 대구 주요 공연장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심포지엄과 아트 마켓 등 부대 행사와 미래의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도 축제 기간이 이어져 볼거리를 더할 전망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들을 좀 더 장기로 해서 딤프는 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문화 항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딤프는 이번 20주년 축제를 통해 대구를 세계적인 뮤지컬 도시로 알리고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등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의 여름밤을 특별한 감동으로 채워줄 제20회 딤프는 오는 6일까지 18일 동안 펼쳐집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어제 삼성은 최영우의 끝내기 결승타에 힘입어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연패 수렁에 빠진 하나와 대결을 펼칩니다. 대전으로 가봅니다. 김대진 캐스터. 네, 여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올 시즌 7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대전 한화생명 골파크입니다. 7회 초 삼성 공격이 지금 막 끝이 났는데요. 현재 2대2 동점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삼성은 오늘부터 6연패 중인 한화와 주말 3연전을 갖는데요.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를 마운드에 올렸고 한화는 대졸신인 박준영을 선발로 올렸습니다. 오늘 선취점은 한화가 만들었는데요. 일요일 말 선두타자 이도윤이 2루타로 나간 이후에 페라자의 뜬 공을 잡은 김성윤이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한 점을 먼저 내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3회 초 김성윤의 내야 땅볼로 동점, 디아즈의 1, 2간 빠지는 적시타로 역전하면서 2대1로 앞섰는데요. 이어진 공격에서 달아나질 못했던 삼성 라이온즈, 조금 전 6회 말 아쉬운 수비와 함께 세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 KT 위즈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한다면 6연승과 함께 공동 2위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2회 자산 경기 상황은 TBC 드림 FM 99.3MHz 라디오와 유튜브 TBC 뉴스 채널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생명 골파크에서 김대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오는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백억 원대 공탁금 우선 배당을 진행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탁 금액은 모두 390억 원으로 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배당 기일을 열고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소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올해 첫 일본 뇌염 맥의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일 도내 시군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됐는데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과 발작,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낙동강 유형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영천댐의 가뭄 단계가 주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7일 관심 단계 진입 12일 만으로
최근 강수량이 예년의 82% 수준에 그쳐 하루 유입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생활 공업용수 공급은 유지하되 하천과 농가로 보내는 물은 최대 93%까지 줄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늘 오후 시민사회단체인 대구참여연대를 찾아 시정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협치와 소통 창구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오늘 호텔 수성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진수 국회의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경북대 총장, 총동창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 소감 발표와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긴 어선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2시 7분쯤부터 1시간 간격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체납기 어선 2척으로부터 스크류에 밧줄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잇따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해 밧줄을 제거하고 승선원 13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자력 항해를 재개시켰습니다. 해경은 최근 부유물과 조류로 인한 어선 줄감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업인들에게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영덕에서 발생한 노후 발전기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가동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풍력 발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이 지난 육상 풍력 발전기는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등급을 받고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으면 즉시 가동을 멈추고 1년 안에 철거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방시설과 유지관리 기준도 강화하고 오래된 발전기를 새 설비로 교체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덕 핵시설 저지연대는 신규 원전 부지가 영덕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위험은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 부각해 밀실에서 부지 적합성을 판단한 졸속 결정이었다며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AI 시대를 핑계로 핵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